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최고 63명이 죽었는데 LA 폭동에서 그때 한인 청년 이재성 군이 그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느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찾아가고 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출동하다가 총격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동 두 번째 날 저녁에. 아니 근데 경찰놈들은 왜 우리 안 도와줬대요? 그렇죠.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도대체 LAPD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코리아타운을 보호해주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LA 경찰이 무능함입니다. 특히 당시 LA 경찰국장이었던 데릴 게이츠가 폭동을 초동 진압하는 데 실패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데릴 게이츠는 사실 미국 경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보신 특수부대, 스왓 아시죠? 네. 스왓을 창설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데릴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그는 LA 경찰이 전문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LA 경찰 인원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A 경찰이 인원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을 진압하기에 부족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했네요. 그렇죠. 게다가 폭동 발생 당시에 LA 경찰 수뇌부가 부재했습니다. 데릴 게이츠는 오후 7시에 폭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동 지휘부에도 고작 1시간만 머물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휘하 경찰관 수백 명은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폭동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종차별주의 중에서도 그렇죠.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저 그래서 LAPD에서 소수민족들에 대한 커뮤니티 폴리싱, 그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식의 경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경찰들은 항상 거리감을 두고 소수민족들을 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폭동 첫날 철수하라고 지휘관이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폭동을 진압할 경찰 병력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능을 떠나서 이거는 방치인데?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당시 코리아타운 지역에는 전담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경찰국 두 곳이 나누어서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동이 발생했을 때 어느 경찰서에서 출동할지 서로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이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LA 폭동이 끝난 후에 데릴 게이츠는 직위 해제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해는 안 가요. 뭐 경찰이 적었으면 예, 정부에서 군이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이거를 사실 좀 사태를 진정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예, 우리 토니 안 씨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폭동이 발생한 4월 29일 저녁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4,000명을 연방군으로 편성해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인들이 폭동 현장에 투입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작 가장 중요한 탄약이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참. 아니 근데 그러면 그 굉장히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 탄약은 왜 늦게 왔대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1965년에 폭동이 한번 발발했습니다. 그 폭동을 보통 와츠 폭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1965년 폭동으로부터 대략 한 27년 동안 폭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 방위군이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던 것이고 또 탄약을 긴급 이동하는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미숙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와, 있습니다. 이런 뭐 진압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네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4월 29일에 시작된 폭동은 진압되지 못하고 5월로 이어지게 됩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냥. 그런데 이때 폭동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자 5월 1일 폭동이 발단이 되었던 러드니 킹이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오, 당시 러드니 킹이 한 말을 저희 강영원 기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I just want to say, can we all get along? Can we all get along? It's just not right. It's not right, and it's not going to be changing anything. And I just love. I'm neutral. I love every people of color. 로드니 킹도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본인 그렇죠. 때문에 이 폭동이 시작이 된 거라면. 그 당시에 그 프레스 컨퍼런스는 이재성 군이 사망했던 사진이 LA 타임스에서 보도되면서 라드니 킹이 그 사진을 보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죽었다. 이것은 아니다. 폭동을 멈춰달라 호소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로드니 킹이 이처럼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후 다행히 폭동은 점점 줄어들어서 5월 1일을 마지막으로 방화, 약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코리아타운이 한인 무려 1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평화를 외치는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화 시위. 이처럼 LA 폭동은 한인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미국에서 결코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한 유색인종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각성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내에서 소수인종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최근에 결실을 맺기도 했는데 2020년에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의원 4명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LA 폭동이 발생하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미국 정계에서 한인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